자,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되죠. 자, 지난 주말에 열린 애틀랜타 한인의 이사회에서 뭐 엄청난 얘기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 얘기들 중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보수공사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장은 김백규 전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했고요. 위원들이 이용기 회장과 갈등을 겪더니 전원 사퇴를 했죠. 그래서 김문규 수석 부회장이 임시로 위원장을 맡아서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 전까지 위원장을 했습니다. 현재 김문규 위원장은 지금 한인회의 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면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가 떨어지면 워런티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워런티는 그 제품이 이상해 있을 때 그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방송을 하다가 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픽 하고 스피커가 터졌다. 그건 워런티죠. 하지만 공사를 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스피커가 떨어졌다. 그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사를 시공을 직접 한 CNS 미디어 문영진 대표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그 공사 대금 8천여 달러에 하는 건 다 받으셨나요? 예,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박훈 씨한테 써줘가지고 네. 토요일 날 저한테 전해줬어요. 전달. 아우, 공사 대금 늦게 받았네요. 그게 9월 30일 코리안 페스티벌 전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예. 9월 30일 잡고 10월 공사 30일. 대금하고 리프트 렌탈료하고 다 합한 금액이죠. 그 이퀴먼, 그 음향 장비 들어왔을 때 그게 박스가 뜯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다 언박싱을 박훈 씨하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다 새 박스. 예. 그러고 또 하나, 만약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그 스피커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 워런티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험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처리를. 지금 그것도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예? 그거 한 160파운드, 800파운드 정도 무게 견디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왜 자꾸 떨어진다 그래요? 혹시 우리 무 선생님이 공사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네, 떨어져요. 예.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럼 떨어질 확률을 보면 우리가 좀 우스운 질문인데 이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떨어질 확률을 보면.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워런티 쇠사슬로 걸어오는 건데. 네. 그리고 워런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떨어지게 되면 이거 상식적으로 워런티가 아니라 보험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워런티는 사용하다 스피커가 갑자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삑 하고 터졌다 이런 거가 워런티잖아요, 그죠? 그럼 팩토리 워런티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예. 그게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팩토리 워런티. 원래 1년 주죠, 팩토리. 1년 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하는 거. 그러면 일단 이런 구입하고 이런 데서 장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없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왜 그 라디오 코리아 박 사장님이 이퀴먼을 대신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사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금전관계가 그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하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의뢰를 직접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의뢰를 그 라디오 코리아 박 사장님한테 우리 문 사장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절감하게 됐고. 예.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라디오 코리아랑 계약을 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그 장비를 구매해 달라고 그냥 부탁을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오케이. 다른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관리위원회 이런 공사 이번에 정말 멋있게 됐어요. 그날 코리안 페스티벌 봤더니 소리도 빵빵 터지고 좋았는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봉사를 직접 담당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한. 안 좋죠.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은. 네.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좋지 않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달려 있는 건 세줄로에서 절대 떨어질 일 없다. 그리고 제품 워런티, 팩토리 워런티는 1년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이상,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셀폰 살 때도 뭐 애플이나 삼성에서 워런티 얼마 할 거냐 그렇게 하잖아요. 평생 워런티라는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왜 라디오 코리아 박건건 사장이 이 구매를 했느냐, 57,000여 달러에 되는 제품을 구매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문현징 사장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리고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의뢰를 했다. 그래서 박건건 라디오 코리아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를 써서 이거를 구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 주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체크를 또 받았죠. 근데 정확하게 57,000 얼마 뭐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또 들어갈 비용을 대비해서 일단 6만 불을 받았습니다. 왜? 공사하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충 어라운드 6만 불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왜 니네들 마음대로 받았느냐, 주고받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손준함 회계사가 한인의 감사 자격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코리아랑 그 다음에 한인의 관리위원회에서 주고 관련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회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다. 왜 라디오 코리아가 쓴 돈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뭐 마루공사, 그러면 마루공사에 뭐 바이닐은 얼마나 들어가고 뭐 땅 파는데 얼마나, 그런 디테일 없이 그냥 공사 얼마 이렇게 덤탱이로 해서 한 것은 회계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사실이죠. 대충 우리가 한인 단체에서 행사하는 거 보면 전체 금액만 맞으면 되지 디테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사회 때 한인회에서 제출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 금액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지출 1월에서 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비에 사무용품 얼마 돼 있고, 일반 비품 돼 있고, 단체 후원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진리 음악회, 에이펙, 그리고 이승만 하고 잘렸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7월에 500불, 8월에 5,200불, 그리고 9월에 300불에서 총 누적 식계가 24,850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진리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를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제 이름은 유진리이고, 제가 8월에 했던 음악회는 광복절 기념 대음악회, 한미동맹 70주년 음악회,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음악회를 한 군데로 몰아서 코리안 셀러브레이션 대 음악회를 했던 겁니다. 유진리 음악회는 명목은 없죠. 그렇게 해서 소정의 얼마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5,200불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에이펙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얘기 없고, 이승만까지 써져 있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다음 코리안 페스티벌 경비, 뭐 회관 장비, 카메라, 크레딧 머신, 뭐 스퀘어 1,516불 60전. 그 다음에 또 웹사이트 제작 관리비 유튜브 채널에서 7월에 1,000불 돼 있고, 총 4,000불이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한인의 관계 유튜브 채널이 몇 개나 되는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몇 개는 있겠죠.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하고 관련비가 라고 돼 있는데, 관리비가 웹사이트 제작에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2022년 한인회비 낸 것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 4,000불은 어디로 간 건지 이런 게 없죠. 이게 이제 보통 한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인회관 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도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게,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부실하게 짝이 없는 서류겠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서류들이 뭔가를 숨기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관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인회든 한인회 관리위원회든 디테일하게 어떤 CPA가 지적하는 대로 CPA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인에서 주는 회계 자료부터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분기별 이사회라는데 7월, 8월, 9월에 쓴 돈을 다 나왔어요. 그리고 누적 실적에서 1월부터 9월까지 나왔는데, 이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누누이 우리 그 행정실장에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분기 결산이면
우리가 일일 가계부로서 들고 전일 2월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저께 들어온 2월금 이런 것처럼 전분기 2월금이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이번 분기 3, 4분기에 총 얼마를 썼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7, 8, 9월 얼마 쓰고 그다음에 누적 실적해서 1월부터 9월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보는 사람이. 누적 실적은 전분기 2월금에서 출발을 해서 7, 8, 9 사용하고 이번 분기 총 금액 얼마. 그래서 전분기 2월금 플러스 이번 분기 2월금은 누적 실적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이런 회계 장부는 제가 직접 이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회계사가 지적한 대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서 모든 단체에 이 관계되는 분들이 레귤레이션을 따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피아노 조요 음향 장비 피아노 다리 수리 해갖고 1200불로 돼 있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피아노 다리 고치는데 900불 들었어요. 그리고 800불인가요? 900불 들고 옮기는데 400불 들었어요. 1300불이 들었는데 여긴 1200불로 돼 있고 피아노 조율로 돼 있는데 피아노 조율은 제가 합니다. 이거 제가 공짜로 해드려요. 근데 여기 피아노 조율 항목이 들어가죠. 마치 제가 돈을 받은 것처럼.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조율 3번이나 정말 피아노가 관리가 엉망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에 피아노 조율, 음향 장비. 음향 장비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피아노 다리 수리한 금액이 1300불인데 금액은 1200불로 또 100불 틀리게 해놓고 하여튼 뭐 석연치 않습니다. 자, 한인회도 이럴 지경인데 뭐 한인회 뭐 건물관리위원회는 더 잘했겠죠. 하지만 회계사가 보는 시각에서는 잘못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회계사가 보는 시각에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시정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한일회관 관리비 뭐 쭉 나왔는데 밀렸던 임금은 문영진 사장이 다 받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이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안 페스티벌 재정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관위 보고가 있었는데 이재승 선관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한인의 김성권 총무이사가 또 선관위원입니다. 그래서 보고했는데 한인회장이 세계 한인대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원래 9월 30일 이후 닷새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월 말에 하게 됐다. 그래서 무투표 당선으로 공고했다. 그리고 당선증을 줬다. 제가 신문지상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선증은 지금 주면 안 됩니다. 무투표 당선 공고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너무 앞서갔죠. 왜 이게 정관에 위배되는지는 기사에 열심히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 이거 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여기 중간 매체 인터넷 매체에 인터넷 매체 보도가 됐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이홍기 회장이 이게 라디오에서 너무 방송에서 루머를 양성하고 있다. 루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은의 카톡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승만 동생에 관련은 한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 동산에 관련해서 이홍기 회장이 한인에 관계 없다라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에쿠스 모임이 어디서 열렸냐면 지난 8월에 둘루스에 있는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아이코스 임원들 모인 자리에 저도 옵저버 자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홍기 회장이 벌떡 일어나서 제가 한인 회장으로 있는 한 이승만 동상은 한인 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청담에서 열린 에쿠스 모임에서 백사무엘 목사가 이홍기 회장이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 주면 내가 한인 회장에 이승만 동상을 안치하도록 하는데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사회 때 나는 한인회에다가 이승만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혼자야만 말 한 것도 아니고 한 걸 안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그 뉴스앤포스트 방송에 나가서는 그 소녀상 동상 때처럼 같은 절차로 공청회를 거쳐서 한인들이 원하면 이승만 동상을 설치토록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전에는 공청회 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때는 또 공청회로 말을 바꾸고 이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안 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얘기가 있으면 이건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라던 어떤 사과가 먼저 있고 그건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런 절차 없이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자, 방송에서 도가 넘는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여기 앉아갖고 뭐 도 넘는 얘기 한 게 뭐가 있습니다. 정관에 어긋난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언론의 순기능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 우리 기능을 제대로 얘기한 것뿐이지 없지 어떻게 누구를 감히 인신 공격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방송에서 루머를 양상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이사회에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루머를 양상을 해요? 사실인데 선거 단독 후보일 때 정관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표를 안 하고 당선증을 받았다. 이게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그때마다 지적을 당하면서도 이번에 또 그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인의 카톡을 신설해서 여기 카톡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기 위해서 한인회를 하는 거지 15만 동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한인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명심하게 들으시고 도가 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 제 방송 시간에 나와 주십시오. 예, 이재성 선관위원장님 나오세요. 저랑 의미 있는 토론하시고 다툼 없이 웃으면서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용교 회장도 뭐 마루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방송에서 동포들한테 알리세요. 뭐가 팩트인지. 한인의 임원들, 이사들 다 모여서 그분들이 생업하기에 바빠서 자세한 내용 알지도 못하고 1분 브리핑 듣고 아 이건 잘못됐구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방금 그 공사 담당한 문영진 사장님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안 떨어진다. 워런티 1년이다.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서 왜 부탁을 했느냐. 자기가 재정적으로 큰 어마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의뢰한 거다. 자, 그러니까 애틀랜타 한인회관 관리위원회와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가 계약한 게 아닙니다. 거기 그 박 대표가 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다 보니 일을 수월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뿐이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거기에 왜 입찰을 안 했느냐 입찰을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맺었냐 계약서가 없죠. 아니 공사한 그 사람의 페이도 한인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제가 구매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대신 해주십시오. 부탁받고 시간 들여서 구매한 것뿐이 없는데 이것이 뜯겨진 건물이다. 구닥다리 물건들을 보냈다. 이렇게 루머를 양상하는 사람들이 한인회 사람들이지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루머를 양상을 시킵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젠틀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안 돼. 이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스텔라 가서 올리지오 시술 한번 받고 갔더니 저희 남편이 아가씨가 돼서 왔네 하고 제일 먼저 알아보더라고요.